바다는 인생이다. 파도처럼 넘실거리고 소용돌이치며 밀물과 썰물처럼 오르락내리락 하지만 곧 잔잔하게 빛을 담아 환하게 빛나는 것. 우리의 삶도 그렇게 소란스럽게 흐른다. 이 문장은 바다와 인생의 유사성을 탐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바다는 그 변화무쌍함과 영속성을 통해 인생의 본성을 상징하는 강력한 메타포로 사용됩니다. 파도의 넘실거림과 소용돌이, 밀물과 썰물의 오르락내리락은 인생의 변덕과 역경, 기복을 나타냅니다. 반면 잔잔해진 바다가 빛을 담아 빛나는 모습은 평온함과 명료함, 그리고 성찰의 순간들을 상징합니다. 우리의 삶이 소란스럽게 흐른다고 말하는 것은 인생이 단순하고 예측 가능한 선형적 경로를 따르지 않음을 나타냅니다. 대신 우리는 예기치 않은 사건과 감정의 물결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때로는 그 과정에서 빛나는 순간을 발견합니다. 이 문장을 철학적으로 분석하면 헤라클레이토스의 유명한 말 판타레이, 즉 모든 것은 흐른다와 연결 지을 수 있습니다. 이는 세계의 모든 것이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음을 나타내는데 바로 이러한 변화의 본성이 인간 삶의 본질적인 특성을 반영합니다. 바다의 메타포를 통해 저자는 우리가 겪는 실존적인 경험의 흐름을 담아내고자 합니다. 각 개인의 삶은 자신만의 고유한 리듬과 패턴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은 때때로 조화롭고 때로는 혼돈스러운 바다의 움직임과 매우 닮아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문장은 삶의 불확실성과 변화를 수용하고 그 속에서 자신만의 의미와 목적을 찾으려는 인간의 노력을 반영합니다. 이는 스토아 철학에서 중요시하는 아모르 파티, 즉 운명을 사랑하라는 개념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우리는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사건에 대응하는 방식을 통해 내면의 평온과 자기 일치를 추구할 수 있습니다. 바다가 격렬한 폭풍 후에도 다시 평온을 찾듯이 우리 또한 인생의 풍파 속에서 균형과 평화를 찾아가는 여정에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은 것일까? 우리는 때때로 관성과 매너리즘의 연속인 지루하고 평범한 일상에서 벗어나 자유로이 훨훨 날고 싶다. 이 문장은 자유에 대한 인간의 갈망과 일상의 속박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욕구를 탐구합니다. 여기서 자유는 단순히 물리적인 제약에서 벗어나는 것을 넘어서 정신적, 감정적, 그리고 사회적인 제약으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관성의 힘에 의해 우리의 삶이 지배되는 것을 느낍니다. 관성은 우리가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에 대한 질문 없이 계속되는 습관이나 루틴을 말하며 매너리즘은 창의성이나 열정 없이 반복되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일상의 연속성이 때때로 우리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지만 동시에 우리의 성장과 발전을 방해하고 우리를 지루함과 무기력함으로 몰아넣을 수 있습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새로움과 변화를 추구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러한 일상에서 벗어나기를 갈망합니다. 자유로운 비행을 꿈꾸는 것은 새로운 가능성과 기회를 탐색하고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하고자 하는 깊은 욕구를 반영합니다. 철학적으로 볼 때 이 문장은 실존주의 철학과 관련이 있습니다. 실존주의자들은 개인의 자유와 선택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그들은 인간이 자신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고 자신의 존재를 스스로 정의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일상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욕구는 자신의 삶에 대한 새로운 의미를 창조하고자 하는 우리의 노력을 나타냅니다. 결국 이 문장은 우리가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깊은 인간적 욕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관성과 매너리즘에 저항하고 자신의 내면에 귀 기울이며 자유롭게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삶을 꿈꿉니다. 이는 우리가 자신의 존재를 더 충실하고 깊이 있게 이해하고 더 풍부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바다는 인생이다. 그것도 무한으로 이어지는 인생. 누구에게나 삶은 유한하게 한 번이지만
영원히 마르지 않고 사라지지 않은 바다를 보고 있으면 우리의 삶도 바다처럼 끊임없이 이어지는 게 아닐까 착각하게 된다. 이 문장은 바다를 인생의 메타포로 사용하여 삶의 유한성과 자연의 영속성 사이의 대조를 탐구합니다. 바다가 끝없이 이어진다는 사실은 삶의 유한함과는 대조적이며 그 무한함을 통해 우리는 영속성에 대한 일종의 착각을 경험합니다. 이 착각은 우리가 삶의 한계를 인식하면서도 무엇인가 영원히 지속될 수 있다는 희망을 품게 합니다. 철학적으로 볼 때 이 문장은 존재와 시간 그리고 무한성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철학자들은 오랫동안 존재의 본성과 시간의 흐름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의 영속적 특성에 대해 탐구해왔습니다. 예를 들어 헤겔은 역사의 진보를 영원한 발전의 과정으로 보았으며 플라톤은 이상적인 형상이 변하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상상했습니다. 반면 현대 물리학은 우주 자체가 유한한 시작을 가지고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삶이 유한하다는 인식은 우리에게 존재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우리가 가진 시간을 최대한 의미 있게 사용하도록 독려합니다. 영원히 마르지 않는 바다의 이미지는 우리의 삶이 물리적으로 끝나더라도 우리의 영향력, 기억 또는 우리가 남긴 유산이 어떻게든 계속될 수 있음을 상징합니다. 이는 영적, 종교적 또는 문화적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우리가 세상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시간을 초월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반성을 촉진합니다. 바다와 삶 사이의 이러한 대비는 우리에게 삶을 더 깊이 사랑하고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우리의 행동이 미래에 어떤 의미를 가질지에 대해 성찰하도록 격려합니다. 바다의 영원한 흐름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존재가 더 큰 질서의 일부라는 느낌을 받으며 이는 우리가 자신의 삶을 어떻게 인식하고 가치를 부여하는지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바다를 통해 우리는 굴곡 있는 인생이 무조건 나쁜 것도 좋은 것도 아니라는 걸 다시금 떠올린다. 바다에게 거친 파도와 잔잔한 물결이 일상이고 필요한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러하다. 이 문장은 바다의 변화무쌍한 특성을 삶의 본성에 비유하여 인생의 굴곡이 단순한 좋음이나 나쁨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거친 파도와 잔잔한 물결이 바다의 일상인 것처럼 인생의 고저도 필연적이며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이러한 관점은 동양 철학, 특히 도교에서 중시하는 도의 개념과 상통합니다. 도교에서는 세상의 모든 것이 도에 의해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모든 반대되는 요소들이 궁극적으로 조화를 이룬다고 봅니다. 삶의 어려움과 행복은 상호 보완적이며 이러한 경험들이 결합하여 완전한 인생을 구성합니다. 또한 이 문장은 스토아 철학에서 볼 수 있는 아모르 파티, 즉 운명을 사랑하라는 개념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이는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좋든 나쁘든 그것을 수용하고 그 안에서 균형과 조화를 찾아야 한다는 사상을 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문장은 삶의 모든 굴곡을 자연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조화를 찾으며 살아가야 한다는 깊은 철학적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우리는 바다의 일상인 파도와 물결로부터 인생의 굴곡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삶을 풍부하게 경험하고 더 큰 지혜와 이해를 얻을 수 있는 길로 안내합니다. 대주제, 고개와 같은 삶을 지나다의 바다. 무한으로 이어지는 인생의 핵심 문장들을 나름의 철학적 시선으로 분석하여 해설해 보았습니다. 다음 편은 바다와 대양, 인위적인 라벨 거부하기의 핵심 문장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개인적 해석이므로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마음명상 가족 여러분들의 응원과 격려를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마음명상은 좋은 책 인생 멘토 명상음악 학원 명상 시리즈를 연재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